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업비트 종목 지금 보시는 플레이랩 종목인데요. 플레이랩 종목을 차트 활용하여서 매매에 대한 부분 어떤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하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간단한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플레임대 1봉 차트고요. 1봉 차트고 현재 지금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패턴화 해야 돼요. 이 차트가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방향에 대한 부분을 패턴화해서 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면 이렇게 지지 라인을 깨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 고점과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삼각 수렴의 형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지금 패턴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깃발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이후에 삼각 수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승 깃발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수렴이 상방이 돌파가 되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게 상승 이후에 수렴하다가 돌파가 되었네. 그러면은 상승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렴 관점 기준으로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매수를 현재가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고, 손절은 짧게 과거에 이전에 있는 저점 이렇게 저점 라인의 기준으로 손절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매수를 받는 거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얘를 이렇게 박스권으로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박스권 연결하면은 이 박스권에서 현재 가격이 보면은 고가와 저가의 중심에 있어요. 그렇죠? 애매한 위치입니다.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이 실질적으로 이 고가를 돌파가 되어야만 추가적인 더 시세 분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박스권이 이렇게 더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패턴의 기준으로 이런 상승 깃발형 패턴에 대한 기준을 근거를 가지고 매수를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1차 매수, 현재가 1차 매수를 하고 내려왔을 때 이런 하단 라인, 이런 매물대 라인에서 2차 매수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 손절가 라인에 혹시라도 터치하게 되면 손절을 주고 정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이런 추세선을 어떻게 보면 횡보니까 횡보 부분에는 솔직히 추세선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정말 심플하게 이 박스 하단 라인에 매수를 하고 박스 하방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 주고요. 고점 라인에 오게 되면은 매도를 하는 단타 형태의 매매법, 박스형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삼각 수렴으로 들어가다가 시세 분출이 나올 경우에는 강하게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밑에 기다렸는데, 왜냐하면 현재 여기 라인이 좋은 매수 자리였어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여기 라인이 이렇게 쌍바닥이 형성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눌림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지지가 됐다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심값에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여기 라인에서 매수를 하고 손절을 여기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라인에 손절을 주는, 정말 짧은 손절을 주는 매매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10% 정도의 손절을 줘야 되네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대값이에요. 기대값. 얘가 수렴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수렴을 돌파했기 때문에 얘는 최소 전고 또는 그 이상까지 현재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여기를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1%에 대한 손실을 감내를 하고 박스권 고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저항대가 대략 이 정도 되겠네요. 57%까지에 대한 상승 타겟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손익비가 나쁘지 않죠. 11% 손절 주고 57%를 수익을 챙겨볼 수 있으니까
손익비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위치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해서 이 중심값에 대한 매수는 가급적이면 큰 비중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선발대 개념으로 매수를 해보고 이후에 움직임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자리는 이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노란색 선이 202평선이거든요. 네, 202평선인데 아무래도 이평선에 대한 반등은 대부분 기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횡보하게 되면 202평선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아직은 박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추세가 나온 건 아니라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한 큰 쌍바닥에 대한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스 중심값에 대한 매매는 가급적이면 소액으로 하거나 또는 더 밑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노려보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럼 올라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떨어졌을 때 내가 못 봤잖아요. 여기 떨어졌을 때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매수를 못한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보내줘야 될 놈은 그냥 보내주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플레이 랩에 대한 종목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매수 관점, 매도 관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이 이탈될 경우에는 상승에 대한 힘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과거의 상승에 대해서 1대 비율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 구간이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이 과거에 보면은 과거의 상승 이후에 이렇게 하락으로 좀 떨어졌는데 이 과거와 현재 횡보 구간을 보면은 좀 다르죠. 예,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에 대한 부분은 안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오긴 할 건데 단기적인 박스권에 대한 매매로서는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플레이 랩에 대한 매매의 진행, 세팅 및 매매 진행 전략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의 매매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 이 방송은 플레이 랩에 대해서 매수 추천을 하거나 그러한 방송이 아니라 하나의 종목을 선택해서 이 종목에 대한 매매법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매매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해당 내용에 참고만 하셔가지고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